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이오 포럼의 1번 화자를 맡은 오상헬스케어의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 회사가 작년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런 성과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좀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쪽 말씀을 드리면 오상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상헬스케어는 어떤 회사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인포피아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오상그룹에 속해 있고, 오상그룹에서 일단 크게 오상그룹을 좀 말씀을 드리면 IT, BT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BT 중에서는 저희 오상헬스케어가 하나의 큰 축을 자리 잡고 그룹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오상헬스케어는 1996년도에 인포피아라는 이름으로 먼저 창업이 이루어졌고 2017년도에 오상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오상헬스케어라고 하는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은 크게 분자진단 쪽,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코비드-19라고 하는 그쪽에서 큰 활약을 했던 분자진단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분자진단 제품군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외인성 인자죠.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병원체의 감염이 이루어져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제품군도 가지고 있고, 내인성 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나 그 특성을 통해서 질병 연관성을 찾는 그런 내인성, 외인성 인자를 진단하는 분자진단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면역 제품군은 아실 겁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품군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가장 오래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혈당기, 개인용 혈당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용 혈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품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100여 개국 정도에도 지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생화 기반의 제품들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HbA1c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많이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제품군이고, 이 부분은 당뇨가 진행된 분들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보통 2에서 3개월 동안 당뇨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관공서나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던 6월 29일 기준으로는 좀 환자가 적었지만, 제가 어제만 본 바로도 확진자가 열흘 이상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1차 접종자가 한 30% 이상 국내 기준으로 넘어있기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앞으로 예전의 생활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고 저희 오상헬스케어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이죠. 19년 12월에 처음에 중국의 우한이란 동네에서 최초 발병이 됐고, 그때는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곰팡인지 아니면 어떤 병에서 원인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고 있다가 이제 이 바이러스일 거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일단 이 부분을 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죠. 20년 1월 달에 처음에 저희가 이 제품은
이거는 분명히 큰 일이 생길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제품 개발을 시작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20년 1월 15일 정도 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뭐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한 25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실제로 좀 밑에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단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제가 보시면 보통 이제 분자진단 회사라고 하면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헥산이라고 하는 시퀀스죠. 우리가 말하는 DNA, RNA 예전에 좀 낯서셨겠지만 지금은 많이 아신 내용일 겁니다. DNA, RNA의 시퀀스를 분석하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그걸 통해서 정확히 타겟 유전자를 어떤 걸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요즘 많이 뭐 변이의 뭐 S진이다, S 프로테인진이다 이런 것들을 다 타겟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핵산 증폭 반응을 위한 프라이머나 프루브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진단회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프라이머 프루브 디자인이 되고 이것들을 합성을 맡기고 온 프라이머나 프루브가 실제로 얼마나 작용을 잘하는지, 얼마나 민감도가 좋은지, 특이도가 좋은지 테스트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통틀어서 조합을 잘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 전문가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최소 6개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5일, 20에서 25일 만에 일단 제품 개발을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 빨라질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이 가져야 되는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소요돼서 한 25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년도 4월 달에 국내에선 최초로 FDA EUA라고 하는 인증을 획득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는 좀 날개를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제품 개발이나 제품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뭐 올 4월에는 이제 국내 정식 출시도 해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표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저희는 크게 제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었는지 이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에 실제로 전 세계적인 니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DA EUA라고 하는 인증을 통해서 시장을 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권을 얻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분자 진단 업체들에서 다들 뛰어들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회사가 아닌 오랫동안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품질 관리 역량이 충분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제품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개선이나 성능 개선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라인업을 갖추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뤘던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적재적소에 맞는 영업 전략이 합쳐지면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 신속한 제품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팬데믹 상황은 뭐 전문가분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5년에 한 번씩 터진다더라, 10년에 한 번씩 터진다 이런 식으로 주기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신종플루 뭐 한 2009년 정도가 됐습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 진단 업체가 감염병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식이 습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개발 방향이나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다들 금방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과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겠느냐. 이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외 영업이나 이런 그 영업망이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해외의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연구개발단에서는 실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에 대한 롤이나 책임을 지어주면서 각각의 시스템을 차근차근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메르스 바이러스,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바이러스 중에서도 RNA 기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부분은 저희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잦고,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또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 개발을 하고 이제 첫 출고가 나갔던 부분이 이태리였습니다. 이탈리아였는데, 그때 출고량이 한 300키트 정도였으니까 현재로 따지면 한 3만 테스트 분량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런 부분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IVD 전문 회사로서 쌓았던 노하우나 아니면 실제로 제조 기반의 여러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해서 한 2개월여 만에 저희가 5만 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만 키트라고 하면 실제로는 500만 테스트 분량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500만 테스트 분량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10만 키트 정도라고 하니까 한 1000만 테스트 분량 정도를 일주일이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단순히 아마 제조업에 있으신 분들 이런 스케일을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유지하는 부분도 어렵다는 부분 알고 있으실 텐데, 다행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 직원분들이 힘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FDA EUA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마 저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FDA EUA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이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뭐 임원분들이나 임직원 회의에서 FDA를 진행해 보자는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조사하시거나 했던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분자 진단으로서는 영세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되게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TFT라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RA나 영업이나 개발단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서브미션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인데 FDA 제출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양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몰라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바로바로 보완이란 것들을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가 끌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최초란 것들이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힘든 부분이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FDA EUA라고 그 체외진단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임상평가라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FDA EUA 기준은 임상평가라고 하면 같은 EUA를 이미 EUA를 받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능을 뽑아내라는 부분들이 FDA에서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FDA EUA를 받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FDA 쪽이랑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답을 얻었던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좀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어내고, 이후에 임상평가는 후에 진행하는 걸로 좀 FDA 쪽이랑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넣고 저희가 이제 그
FDA EUA가 완료됐다라고 레터를 받는데 한 4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뭐 중간에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빨리 진행된 부분이고 네,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칭찬도 많이 받았던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FDA EU를 하면서 미국으로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었지만 추가적으로는 이 EU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해외 기구죠. 뭐 유니세프라고 하는 부분이나 뭐 글로벌 펀드 등의 저희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해외에 수출을 할 때도 FDA EUA를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격 심사 쪽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내 거래처를 통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코로나가 터지고 분자진단 업체에서는 너도 나도 이 분자진단 키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는 플랜츠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가공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드는 이런 업체나 이런 회사도 실제로 무역업체 등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이제 달려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자진단 키트를 개발하기 위한 원자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여겨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BGM이나 HbA1c 등의 이제 기존의 IVD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역망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업 사원이나 실제 이제 해외에 있는 대리점 등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RT-qPCR 프리믹스라고 해서 실제로 DNA를 증폭시키는 효소가 섞여 있는 그런 액상의 시약인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가 부족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뭐 저희가 좀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영업 부서에서 실제로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DNTP라고 하는 수입을 해서 국내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믹스 제조 사람분에 뿌리면서 그런 부분에 약간 뭐 좀 이게 유통이나 공급을 원활하게 저희가 좀 도와드린 경험도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좋고 이제 제조업체에도 서로 한번 좀 숨통을 트이게 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또 분자진단 키트 실제로 한번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스크류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튜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기엔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이 튜브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세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뭐 냉동 상태에서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스크류 튜브를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든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 나라 당시 미국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자체 제작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다른 회사 제품을 최대한 빨리 수소문을 하면서 원자재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코비드-19, 코비드-19라고 하는 병원체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거랑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프라이머나 프로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물량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좀 빠르게 접근을 해서 팬데믹 이전에 대량 발주와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뭐 타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던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엄격한 품질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느 회사나 품질 관리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뭐 그 연구 중심 회사나 이런 부분으로 품질 쪽 연구 개발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양산하고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GMP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IS 13485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MDSAB이라고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메디컬 디바이스 싱글 오디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진화된 5개국 정도가 됩니다. 뭐 IVD 쪽으로 체외진화 의료기 쪽 유명한 5개국 정도는 이 MDSAP이라고 하는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인증을 면제해주거나 부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손에 꼽을 만큼 좀 빠르게 저희가 인증을 획득을 했던 부분이 장점이었고요. 이런 시스템, 품질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제품이 제조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성능의 제품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고품질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몇 천만 테스트, 몇 억 테스트 정도가 이렇게 제조되고 판매가 되면서 실제로 고객한테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이런 불만 사항이 있었지만 큰 제품상의 결함이 없이 지금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제품 개선 및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비드19 플러스 리얼램프 키트란 부분을 실제로 EUA를 받고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또 저희 회사가 분자 진단이나 면역 진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회사다 보니까 분자 진단 제품으로는 이후에 실제로 코비드 검사하는데 2시간이 걸렸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60% 이상 줄여서 50분 정도의 개발 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도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뭐 코비드19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는 인플루엔자 A나 B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도 꾸준히 제품이 이루었고 현재는 저희가 뭐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델타라고 하는 변이 진단하는 키트도 개발이 완료가 돼서 실제로 뭐 아직까지 인증은 아니지만 연구용 제품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또 면역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물론 뭐 감도나 성능적인 부분은 분자 진단보다는 떨어지는 고객 편의성, 그 사용성을 좀 극대화한 면역 진단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뭐 저희가 말하는 항원 키트나 항체 키트 모두 개발이 완료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이제 그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 RNA 타입의 바이러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만들었던 프라이머나 프루브 시퀀스가 매칭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도 타사 제품이 보통 2개 정도의 유전자를 쓴다고 하면 3개 유전자를 썼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퀀스 데이터를 모으면서 시퀀스 비교를 통해서 정기적인 성능 개선 여부나 업데이트를 성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품 라인업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위크 1, 위크 2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제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감염 초기부터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RT-PCR이라고 하는 플러스 제품도 있을 거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패스트 제품도 있을 거고 이후에 안티젠 제품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난 초기에 나오는 IgG, IgM을 검사할 수 있는 안티바디 키트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업이나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보다 제품 개발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 만들어 놓은 제품을 시장에 빛을 보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영업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몸으로 뛰고 실제로 좀 해외 출장도 다니면서 그렇게 좀 영업이나 영업 전략을 수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이제 대형 거래처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이태리나 브라질 현지 대형 거래처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는 좀 저희가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태리랑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제 이태리가 가장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 좀 크게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뭐 이게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었지만 이태리에서 굉장히 나쁜 일이었긴 했지만
저희 쪽이 이제 매출을 올리는 데는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미국 내에 저희가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제조 시설을 구축했다는 부분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쓰는 거를 권장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현지화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국 쪽에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작년에 저희 매출은 뭐 원래 한 2,500억, 2,600억 정도의 매출을 얻었고 영업이익은 한 1,600억 이상의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체질이나 의료기기 전문 기업에서 이유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그럼 저희는 어떤 걸 하겠느냐. 아시겠지만 혈당 측정, 생학 진단, 분자 진단, 면역 진단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각각에 대한 부분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키우고 기술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런 단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혈당 측정에 대한 부분은 획기적 수준의 혈당 시스템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약간 이런 기존의 플랫폼을 좀 벗어난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정확도나 민감도가 우수한 혈당 측정기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엔지니어 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혈당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플랫폼에 얹음으로 해서 좀 더 접근성이나 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학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규 마커를 굉장히 많이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bA1c라고 하는 부분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자진단 쪽에서는 POC-MDX라고 하는 현장 진단형 분자진단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분자진단이라고 하면 단순히 전문가만 하는 어려운 진단 솔루션이 아닌 뭐 사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NGS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유전자 서열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읽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통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고, 암이나 다양한 약물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밀 진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역량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분자 진단 이후에 이런 것들을 IT와 접목을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역 진단은 무기물 나노 입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면역 진단이 가지고 있던 약간 낮은 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아닌 동물에 대한 면역 진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재 여러 가지 인증이나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가 뭐 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글로벌 IVD 체질이나 의료기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자료 소개는 마치고요. 뭐 저희가 좀 시간이 된다라면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같이 좋은 말씀 나누고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어서 빨리 오기를 뭐 제 스스로도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